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오 고막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야금 산조하고 가야금 병창을 알아봤는데, 오늘은 이제 검문고 산조와 검문고 병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산조는 가야금에서 시작된 이 악곡 양식이에요. 그래서 가야금이 맨 처음에 20세기 초에 산조라는 하나의 기악 독주 양식의 음악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산조를 연주하면서 여러 가지 민요라든가 또 이제 남도창이라든가 그러한 노래를 산조를 연주하는 사람이 노래도 다시 같이 하는, 그래서 병창이라고 형태가 나오게 됐는데, 가야금 산조와 병창처럼 거문고도 똑같이 산조 병창이 있고, 또 거문고 산조라는 양식이 새로 나오면서 거문고뿐 아니라 아쟁 산조, 그 다음에 대금 산조, 그 다음에 해금 산조 같은 독립기하고 다른 악기들의 독립기하고 양식이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대금 산조 같은 경우는 대금이 직접 부르면서 노래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취주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금은 병창이 없고, 해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쟁 같은 경우도 병창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조는 이렇게 5가지 악기로 있지만은 병창만큼은 가야금 병창하고 검은고 병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야금 병창이건 검은고 병창이건 이제 또 산조건 좀 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은 식으로 이제 연주가 되는데, 그 가야금이나 검은고 산조 연주하는 분이 앉아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리듬을 누가 맞춰주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이제 장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머리, 중중머리, 뭐 진양조 이런 식으로 휘머리. 그걸 맞춰주는 사람이 옆에 이제 고수가 있어요. 북을 치면서 장고를 두드리면서 이제 추임새도 넣고, 그래가지고서 그 박자와 리듬과 장단을 맞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데, 검은고가 저번 시간에 살펴봤듯이 가야금보다는 이제 현의 수가 반밖에 안 되죠. 6현이죠. 그리고 소리가 좀 더 장중하고 무겁고, 그 다음에 가야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12현, 그 이후에 더 많은 숫자의 가야금 현이 추가됐지만은, 기본적으로 12현이에요. 가야금은. 그 다음에 검은고는 이제 6현인데, 검은고가 가야금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는, 가야금은 이제 손으로 뜯는데, 오른손으로. 왼손으로는 이제 지판을 눌러서 이제 음정을 이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검은고는 가야금하고 달리, 오른손에 술대라는 조그만 막대기가 있어요. 일종의 기타로 막아도 이제 피크랑 같은 건데, 그걸로 이렇게 퉁겨서 이제 줄이 좀 무겁고 이렇게 좀 장중해서 손가락 튀기는 좀 힘이 든 모양이고요. 그래서 이제 술대를 가지고서 이제 튕겨내면서 소리를 내니까 좀 더 장중하고 좀 더 무겁죠, 소리가. 그래서 이제 이 검은고 산조는 저번에 우리 가야금 산조에서도 마찬가지로 남도의 신하위라는 이 무속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어떤 대중의 어떤 통속적인 어떤 가락을 장단이나 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장단의 틀에 맞춘 것은 남도창이라든가 판소리라든가 이런 그런 그 장단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연주하는 기악 독주곡 그 양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검은고산조는 이제 1896년에 여기 화면에 있듯이 20세였던 백낙준이라는 그 젊은 분이 이것을 검은고산조를 가야금 산조에 맞춰서 이제 따라서 만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검은고산조는 처음에는 상주층이 홀대를 받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검은고산조는 검은고라는 악기는 가야금보다 더 장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이 많이 애호한 그런 악기였는데, 산조라는 것이 좀 약간 가볍게 보였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상주층 홀대를 받았는데, 점점 개화의 물길을 타면서 20세기 중반 오면서 이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가야금 산조에는 이제 한 5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학파가 유파가 있는데, 검은고에는 유파가 딱 3개밖에 없답니다. 신쾌동 선생이 이제 만든 학파가 있고, 신쾌동류가 있고, 한갑득 선생이 만든 이제 유파가 있고, 학파가 있고, 김윤덕 선생이 만든 또 유파가 있고, 이렇게 3유파 내지는 학파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도표를 보게 되면은 검은고 병창은 신쾌동 학파에 이제 만든 분인 신쾌동 선생이 유일하게 병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창하는 분은, 검은고 병창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자인 신쾌동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제자인 김영재 선생이 이제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 그것도 유일한 경우죠. 유일한 경우 케이스인데, 그래도 이제 김영재 선생도 이제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서 그런지 요즘 연주가 어떤 공개석상에서 연주가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은고 이 산조와 병창에 대한 어떤 가야금에 비해서 훨씬 더 이 녹음도 적고 음반도 상당히 적어요. 제가 입수한 것도 그 이제 신케동 선생의 이제 검은고 산조와 병창밖에 없는데, 오늘 어쨌든 하여튼 그 음반이 남아 있는 신케동 선생을 위주로 해서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감상곡목은 신케동 선생의 검은고 산조를 듣겠는데, 검은고 산조가 원래는 진양조가 맨 처음에 악장, 첫 번째 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머리가 이제 두 번째 악장, 그 다음에 요거 3악장이 중중머리가 엄머리가 합쳐져 있는 악장이고, 4악장이 자진머리, 그 다음에 휘머리가 합쳐져 있는 악장인데, 앞에 두 악장은 조금 약간 너무 장중해가지고서 조금 흥이 좀 덜 나요. 제가 보기로는. 물론 진중한 맛은 있습니다만, 그 3악장, 4악장이 두 개의 악장이 각각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런 3악장하고 4악장을 이렇게 흥겹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언머리라는 것이 가야금에서 없는 그런 장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로는 가야금에서 언머리라는 그런 이 장단을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케동에 이어서 세 번째 곡은 이제 검은고 병창을 느끼는 이제 팔도 유람가. 저 가사는 우리가 제가 화면 띄워놨으니까 그 노래가 나올 때 화면을 보시고 가사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팔도 유람가를 이렇게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신케동 선생의 연주와 병창으로.
명인명창 풍류람과 가진 호사시켜 교훈 대응합시우고 일동 제약소 통양아 방패 전룡 한장 마루를 태우고 팔도 풍류남아 성시도 짓고 화렵도에서 아르마리 뭣도 알고 간드러진 풍류남아 수백명 모두 모아 갈기 찬합행찬장만 허여 팔두강산을 귀영할지어 경상도 태백산 낙동강을 귀영 전라도 지리 설른 섬진강을 귀영 청덕이 중산 백마강을 귀영 평안도 저물산 해동강을 귀영 강에도 구월산은 옹기운수를 귀영 강원도 금강 산은 세종강을 구경하고 경기도 삼각산은 임진강을 귀영하니 왕심리 청룡이요 태산대 하이기 전부 금성계라 종남산은 철주원 산이요 한강은 발련사 부각은 영만궁요 상봉삭주젓 대춘색 건이서주전인지 천하궁 사방산세는 지정허마을리군 만안주의라 수락산 푸푸수 나무는 서장대 화경 탕춘대 필문대 시금령 백년도 달풍경 구경을 허여가며 헐리로 하미우느라. 네, 이렇게 명창 신계동 선생이 연주하고 부른 거문고 산조와 거문고 병창 들어봤는데 물론 거문고 병창에서 부르는 노래도 주로 이제 남도창에서 부르는 이 판소리에서 부르는 곡들을 부르는데 판소리가 단순히 이 북이라든가 장구 같은 거 반주로만 연주되는 거와는 달리 악기를 연주하면서 연주되는 게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이제 세련된 기악곡 양식이며 또 병창 양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거문고 산조와 경창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음악을 알아보는가 하면 여기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옥심 여사가 부르는 이제 경기민요 하늘이 내린 소리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그래. 이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 불렀으면은 하늘이 내린 소리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하여튼 왜 정말로 어떻게 하늘이 내린 소리의 평가를 받았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노래를 들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